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아이가 요즘 악역을 빌런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순탄한 삶에 대한 뒤통수라도 때리듯 제 인생의 최악의 빌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인생의 빌런, 바로 시무입니다. 남편은 올곧은 사람이었기에 연애 때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제게 아나무인인 시무는 정말 어려운 존재였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남편은 시부의 가르침 영향을 많이 받아 시무와는 가치관이 많이 달랐던 것이었어요. 저의 시무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꾸미는 것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도 몸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피부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셨죠. 제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왔던 친구들이 시무를 보더니 시니어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젊은 저보다도 미에 관련된 건 더 잘 알고 계셨을 정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결혼 후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저 부푼 꿈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롱에는 후줄근한 옷들만 가득했죠.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제게 쓰는 시간과 돈은 그런 게 아닌 걸 알지만 마치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제 것 하나를 사려고 해도 수도 없이 고민하게 되고 또 망설이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때는 임신 동안 쪘던 살이 쑥쑥 잘도 빠지더니 셋째까지 출산하고 나니 배도 많이 처지고 튼 살도 흉처럼 남았어요. 거기다 임신 당시 쪘던 살들도 쉽게 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몸매가 볼품이 많이 없어졌죠. 시모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제 뱃살을 꼬집어대며 잔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이게 다 뭐니? 어떻게 된 게 한참 나이 많은 나보다도 몸매가 꼴불견일 수 있어. 오죽 게으르면 애 키우면서도 살이 쪄? 아우, 징그럽다, 징그러워. 종일 집에서 애 본다는 핑계로 아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네 살 찌우는 거에만 쓰니까 이렇게 뱃살이 늘잖아. 넌 내 몸매 보면서 못 느끼는 것도 없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며느리라고 소개나 하겠어? 어머님, 둘째가 이제 8살이고 셋째가 이제 4살이라 한참 제가 필요할 때고 낮에는 엄마 식당 일 도우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남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다 늦은 저녁에 들어와서 도움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게으름 피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네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서운해하는 네가 이상한 거 아니니? 그리고 엄마가 자식 돌보는 게 대수야? 너처럼 애 돌보면서도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여자 차고 넘쳐. 핑계도 좀 그럴싸해야 그냥 넘겨주지. 그리고 내 아들이 왜 널 도와야 하니? 바깥 일로도 버거울 텐데. 네가 하는 게 먹는 것 말고 또 있니? 그러면서 엄청 힘든 것처럼 말하니까 우습다 얘.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힘든 것도 참고 아픈 거 버티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해본 입장이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제가 먹는 것 말고는 없다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다고 하는 네가 난 이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들 키우면서도 너처럼 돼지같이 살찐 적 단연코 한 번도 없었어. 너랑 내가 같은 것처럼 말하다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구나. 내가 네가 어떤 생활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있는지 알게 뭐니? 그냥 내 아들 내조나 잘하고 내 손주들 안 아프면 그만이지. 아무리 같은 여자라지만 남의 뱃살을 꼬집고 몸을 만지고 험담을 하는 게 시부모님으로서 해도 괜찮은 행동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시모가 제게 이럴 때마다
엄청 자존심이 상했어요. 행동만 하고 말면 그래도 참아봤겠지만 대놓고 제게 돼지라고 칭하면서 모욕까지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의 말만으로 봤을 때는 꼭 제가 건강에 큰 문제가 될 만큼 살이 찐 상태인 것 같지만 조금 통통한 정도예요. 갖은 칠선으로 뱃살이 조금 있는 것 말곤 평범하다고요. 하지만 시모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비하했고 점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시모의 무식한 행동 때문에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적도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댁에 간다길래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간다기에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조만간 아이들 데리고 시부모님과 식사라도 하자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배웅했는데 남편이 하필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평소 모든 업무를 핸드폰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편에게는 업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연락이 많이 와서 남편이 핸드폰 챙기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마음 편히 나가서였는지 신경을 못 썼나 보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급하게 남편에게 핸드폰을 전해주기 위해 챙겼는데 마침 그때 시모에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받게 되었죠.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제가 남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얘, 엄마 필라테스 학원 다니잖아. 원생 중에 엄청 늘씬하고 예쁘장한 골드미스가 한 명 있거든. 그 여자랑 다리 한번 놔줄 테니 소개 한번 받아봐라. 아이, 살 뒤룩뒤룩 찐 네 마누라랑은 견줄 수도 없다니까. 완전 모델이야, 모델. 돼지가 보면 친구하자고 달려들 네 마누라랑은 무슨 재미를 보겠어? 남자가 돼서 이쁜 여자 만나면서 너도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지. 아니, 마누라는 여자인 내가 봐도 속이 답답해. 이따 집에 오면 네 아버지 때문에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전화로 얘기하는 거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좋으면 윙크 한번 날려. 그게 우리 사인이다. 알겠지, 아들? 응, 알겠어요. 세상에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 아들한테 여자를 붙여준다는 시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자기 아들이 바람피는 것을 사주하다니요. 저는 그걸 듣자마자 속에서 화가 들끓었지만 꾹 참으며 전화 받은 사람이 남편인 척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고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가 지나친 시모의 행동은 참아서도 참을 수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 앞에서 시모한테 들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화살은 남편에게로 돌아갔죠. 도착해서 시모가 깎아준 사과나 먹고 있던 남편에게도 그게 지금 목구멍으로 들어가냐며 시모랑 한패냐며 이런 제안 평상시에도 자주 받았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은 너무 놀라 절대 아니라며 본인은 금시초문이라고 고개까지 절레절레 저으며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만큼이나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부입니다.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젊은 시절에 군인이셨던 분이라 남편임에도 시모는 시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한 탓에 시모는 시부에게 된통 혼이 나게 되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자식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을 했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처럼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시부는 제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혹여라도 남편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를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제게 잔뜩 화가 난 시모는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시집살이라고 표현해서 고부 갈등은 누구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시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평범한 정도라면 복수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물론 평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으니 저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기는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쳐졌거든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다반사였고 통화 내용을 시부한테 폭로한 뒤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친정 엄마에게까지 못되게 굴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저의 친정엄마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시는데 혼자 주방일이며 서빙이며 바쁘게 일하셔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막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도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식당에 찾아와 엄마한테까지 인격 모독을 했어요. 엄마도 체격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엄마와 제게 돼지들이 돼지를 팔고 있다며 같은 종족끼리 일해도 되는 거냐면서 식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물론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까지 주방 위생 상태가 엄청 불량이라며 바닥 닦는 걸레로 그릇도 닦고 설거지도 한다며 대놓고 모욕하며 오지 말라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손님에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다녔어요. 버젓이 저와 엄마가 식당에서 요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희는 이런 시모의 언행에 참을 수 없어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불렀고 그제서야 시모는 식당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이런 몰상식한 시모를 상대하기에 제 혼자의 힘으로는 무리가 컸고 믿을 구석은 시모가 쩔쩔매는 시부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제재하기 위해 시부를 들먹이며 이야기했죠. 또다시 식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처럼 퍼뜨린다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뭐 오늘은 경찰에 신고했으니 다음번엔 법적 소송이라도 걸게. 나 네가 모시는 시어머니야.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어머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아버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증거까지 다 모아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주 네 시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너 아주 두고 봐. 언제까지 네가 내 남편 믿고 설칠 수 있는지 보자고. 시모는 시부에게 말하겠다는 제게 씩씩대며 말하고서야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시부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인가요? 자신의 남편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다니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시모와의 왕래를 줄이고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캐나다에서 헬스장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삼촌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뵙게 되었어요. 이 삼촌은 막내 삼촌인데 엄마가 바로 위에 누나라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도 둘이서 참 친했다고 했는데 삼촌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미국으로 돈을 벌겠다고 갔고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밑바닥부터 일해서 돈을 모아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해외에 나가 제 결혼식 때도 참석을 못했는데 저와 제 동생은 그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삼촌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 삼촌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엄마가 끓여준 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다며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부터 와서 국밥 한 그릇을 다 드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캐나다에서 했던 사업 경험으로 한국에서 헬스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겠다며 신나하셨고 저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으시지 않냐고 그럼 언제쯤 다시 돌아가실 계획이냐고 물었는데 미국 교포를 만나 결혼해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엄마가 삼촌 대신 이야기해 주셨고 삼촌은 엄마의 말에 덧붙이며 나이를 먹으니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더라며 이혼해서 아이들은 애엄마가 키우기 때문에 혼자 타지 생활하는 게 여간 외로운 게 아니더라며 한국에 정착하고 살고 싶다고 하셨죠.
엄마는 삼촌이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이야기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삼촌은 투자를 좀 받아서 헬스장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는데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엄마가 선뜻 자신이 투자자가 되겠다며 투자를 꼭 해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엄마가 곱창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하려고 생각했던 차여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재미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미국 삼촌이 하려는 헬스장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투자 덕에 운영하게 될 헬스장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삼촌은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다고 대표 자리를 엄마에게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헬스장을 다녀본 적도 없고 자신이 어떻게 대표 자리를 앉을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삼촌은 헬스장에서 나오는 소득의 15%만 자신이 가지고 와도 된다며 나중에 잘 되면 체인으로 하나씩 늘려가며 거기서 또 15%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 대표 자리에 엄마를 앉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촌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다 보니 돈 욕심을 안 내고 사업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수익을 내면 된다고요. 엄마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흔쾌히 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하셨고 헬스장을 정말 엄마의 이름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전까지 자신도 헬스장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그런 삼촌이 든든하게 받쳐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헬스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 쪽엔 일절하지 않았고요. 만약 엄마가 헬스장 대표로 그걸 투자했다고 하면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시모와 남편의 모습이 눈에 훤했거든요. 시모는 당연히 본인에게 해줘야 하는 특권처럼 여기고 공짜로 회원권을 달라고 뻔뻔하게 굴테고 남편도 헬스장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남들에게 으스대고 탐을 낼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 애초에 말하지 않는 거고요. 헬스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지역에서 꽤 고급 헬스장이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처음에는 오픈빨이었는지는 몰라도 회원들이 초반부터 많이 등록하면서 수익률이 좋았어요. 거기다 운 좋게 삼촌 지인 중 기자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요. 그런데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가족의 끈이라고 해야 할지 시모가 엄마랑 삼촌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모는 원래 남들이 하는 건 모두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헬스장도 그렇게 따라간 듯 했어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그 헬스장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쪼르르 따라가 등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갖은 자랑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다닌다는 그 헬스장이 우리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그걸 꿈에도 모른 시모는 거기 헬스장 기구는 다 외제고 트레이너들도 직원들도 어찌나 젠틀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또 저보고 제발 집 주변 학교 운동장이라도 뛰라면서 운동 좀 하라고 소리를 꽥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시모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종종 이야기하며 같이 험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날도 엄마에게 시모가 제기하던 말들을 해주었더니 엄마가 딸인 저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씩씩대고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여편네는 왜 자꾸 내 귀한 자식한테 난리야? 아주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져 죽겠어. 자기가 손주를 돌봐주기를 해. 아니면 운동하라고 학원을 끊어줘 봤어. 안 되겠다. 그 여편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다시는 무시 못하도록 못을 박자. 코를 납작하게 해줄 좋은 방법이 있긴 하고, 엄마도 참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진작 했겠다. 없을 건 또 뭐가 있니? 그동안 사돈 체면 생각해서 우리가 참은 거지. 네 시모 헬스장 가는 시간에 우리도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히면 더는 무시 안 하겠지. 사돈이 헬스장이 고급이라고 자랑을 온팡지게 했다며.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좋아, 그럼 내가 조만간 어머님이 헬스장 가는 시간 알아볼게. 그리고 얼마 뒤 헬스장 직원에게 부탁해뒀는데 연락이 와서 얼추 비슷한 시간에 온다며 시간대를 알려주더군요. 저와 엄마는 헬스장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땐 어떤 누구도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고 저와 엄마는 그저 신이 났어요. 도착해서 로비를 지나칠 때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시무랑 딱 마주쳤고 시무는 우리 모녀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여기는 왜 온 거냐면서 방방 뛰었어요. 누가 보면 이 헬스장이 자기 헬스장이라도 되는 줄 알 정도로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무에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운동 등록하려고요. 왜요? 예, 내가 운동을 하랬지 이런 고급 헬스장에 오랬어? 너는 비만에다 뒤룩뒤룩 살찐 돼지라. 이런 곳 오려면 일단 살부터 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 올 생각하지 말고 운동장이나 돌아. 너한텐 그게 딱이야. 그리고 너 여기 다니는 것도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절대로 더더욱 안 되지. 그리고 넌 양심도 없니? 너같이 보기 싫게 살찐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주면 급이 떨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여길 다닐 생각해? 아니 사돈, 말이 심하시네요. 우리가 왜 이런 고급 헬스장에 못 와요? 여긴 뭐 죄다 모델들만 있고 몸짱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여기 헬스장 다닐 돈 정도는 있어요. 사돈이야말로 분수에 맞게 좀 다니세요. 돈 한 푼 안 버는 분이 이런 데는 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분수도 모르고 여길 와? 돼지 국밥집 하면서 냄새나는 국밥이나 파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아유, 진짜 까불고들 있네. 박 실장, 박 실장 이리 와봐요. 아니, 여긴 고급 헬스장 아닌가? 근데 어떻게 개나 소나 다 받아주려고 해? 시모는 엄마가 옆에 버젓이 계시는데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뱉어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모녀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헬스장을 가득 채웠고 박 실장이라는 사람은 부름을 듣고 뛰쳐왔어요. 그리고 곧 저희 모녀는 박 실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죠. 왜냐고요? 시모가 저희를 쫓아내기 위해 부른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엄마의 동생이자 제 삼촌이었으니까요. 삼촌은 시모와 우리 모녀를 보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신을 부른 시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엄마를 챙기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면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전 직원들 다 모였습니까? 우리 헬스장 사장님 오셨으니까 다들 극진히 모셔요.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리라고요. 사장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전체적으로 둘러보신 건 어떠세요? 한번 보면 좋지. 내 일하느라 자주 올 일도 없을 텐데. 뭐? 사장? 참나, 사돈이 무슨 사장은 사장이야. 참 무슨 모습이네요. 박 실장도 아무리 가여운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잖아. 우습지도 않네. 저희 헬스장 사장님 맞으십니다. 이곳 대표시니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박 실장, 장난이 짓궂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사돈 그 나이 먹고 참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이제 하다 사기까지 치고 연기까지 하고 말이에요. 사람 하나 놀리자고 이런 격 떨어지는 일을 벌이다니 참. 수준들하고는. 정신은 온전한 게 맞는 거죠?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어머님 아니세요? 어떻게 이게 다 사기고 연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넌 빠져. 기어오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 엄마가 진짜 여기 사장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돈도 없어서 돼지 국밥이나 파는 주제. 모녀가 쌍으로 헌증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증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렇게 몰아가는 어머님이야말로 매사에 몰아도 되는 것 마냥 우리 모녀 하대하시는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득이 있다고 고작 어머님 하나 속이자고 사람까지 매수해서 사기를 치겠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너 이 버르장말이 없는 년? 나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시모는 제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와 함께 갖은 욕을 퍼붓더니 기분 나빠서 이 헬스장 못 다니겠다고 격 떨어진다면서 그만둘 거라고 갖은 깽판은 다치고 돈은 내일 환불받으러 다시 온다며 저희와는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고는 헬스장을 나갔어요. 저희가 대화하는 걸 듣고 상황 파악을 마친 삼촌은 제게 어쩌다 저런 시모를 만나게 됐냐면서 가엾다고 고생이 많았다고 다독여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삼촌이 분위기를 잡더니 엄마와 저에게 저 여자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녀는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시모가 우리 삼촌에게 만나보자며 한번 사귀어보자고 추파를 던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모가 본인은 남편도 없는 솔로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방적인 연락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헬스장에 와서도 삼촌을 찾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자기 운동하는 것을 봐주라는 핑계로 스킨십을 하며 자기랑 만나면 잘 해줄 테니 만나보자고 수도 없이 유혹을 한 거죠. 당연히 삼촌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이런 행동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매번 시모의 일방적인 추파를 거절했지만 시모는 굴하지 않고 자세를 봐주라면서 삼촌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몸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삼촌은 그런 저질스러운 여자가 제 시어머니라니 너무 충격이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삼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이거야말로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박 실장이 우리 삼촌인 줄도 모르고 저딴 일을 벌였으니 아주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삼촌에게 혹시 시모의 그런 행동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어요. 삼촌에게 개인적으로 수시로 사귀자고 연락한 흔적과 CCTV에 추한 시모의 모습이 다 담겨 있더군요.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챙겨 그대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부에게 시모가 헬스장에서 저지른 행실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요. 저는 시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시부는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난리를 치셨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건 참고 있었는데 결국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겨폈네. 아주 더러우기만 해봐. 내 빈몸으로 내쫓아버릴 테니까. 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한 가정을 깨는 것 같아 걱정도 되고 아버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다 내 아내가 천박해서 그런 것을. 나는 네가 용기 내서 다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젊었을 때도 네 시모가 내가 다니던 회사 직속 상관이랑 바람 폈던 적이 있었어. 아들 때문에 다 눈 감아줬는데 이 여편 내가 나이를 먹어서까지 저러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저와 시부가 대화를 거의 마쳤을 즈음 시모가 집에 들어갔고 시부는 시모에게 제가 챙겨간 증거 자료를 던지며 당장 이혼할 테니 그렇게 하려며 당신한테는 단돈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시모는 시부가 뿌린 증거 자료들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시부는 그런 시모를 외면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불화가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모는 우리 엄마의 식당을 찾아왔고 대뜸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자초지종을 물으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헬스장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엄마가 운영하는 헬스장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아직도 의심이 드시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표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허언증이라고 모욕하셨던 것 사과하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고급스러운 헬스장을. 참. 그리고 어머님이 꼬시려고 발악했던 그 박 실장, 제 막내 삼촌이에요. 우리 엄마 친남동생. 그렇게 우리 모녀 무시하더니 꼬시려던 사람이 우리 삼촌이라 참 안타깝게 됐네요. 급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인 게 다 들통나서 어떡해요? 내가 내 발등을 찍다니. 시모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새빨개진 얼굴로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했고 이제 손님이 물릴 시간이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식당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시모는 그러고도 한참을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밖 인적이 드문 옆 모퉁이에 서 울더니 식당에 손님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을 때 다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에게 대화하기를 청했고 우리 모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더니 대뜸 무릎을 꿇고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자신이 엄마와 저를 무시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본인이 어리석고 생각이 짧아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쌓였던 안갚음은 오늘 다 풀고 자기를 도와달라더군요. 하지만 도와달라는 말과는 반대로 삼촌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던 사진만 몇 개 편집하고 희롱당한 것처럼 꾸며도 소송감으로 딱이라고 말이죠.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쓴소리 들어본 적 없고 부탁도 해본 적 없는 시모가 그럼 그렇지 싶더군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대신 호되게 나무랐어요. 도움을 받고 싶다면 때론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신 같으면 도와달라면서 정작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협박조로 말을 한다면 도와주겠냐고요. 엄마는 어차피 애걸복걸해도 도와줄 생각 따위 없었다며 이제 가족으로서도 끝이니 그만하라고 돌아가라고 했고 시모는 자신이 무릎까지 꿇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이렇게 만든 저와 엄마에게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시모는 정말 삼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고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히 삼촌을 볼 면목도 없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삼촌은 뭐가 걱정이냐며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달래줬죠. 남편도 삼촌에게 찾아와 자신의 엄마가 너무도 큰 신뢰를 범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자신의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말 대신 법대로 처분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시모는
시부의 이혼 소송으로 젊어서 벌인 시부의 직속 상관과의 불륜과 삼촌을 유혹해 외도하려는 것 외에도 한평생 살면서 벌였던 불륜들까지 다 걸리게 되어 재산은 한 푼도 나누지 못한 것은 물론 시부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까지 줘야 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라곤 남편뿐인 시모는 저와 시부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자신이 엄마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아버지가 철없는 엄마를 건사하며 이만큼 살아온 것이 대단하고, 또 그 나이를 먹고도 철부지인 엄마를 그래도 아내라고 위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안타깝다고, 제대로 엄마 구실 못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서 도움은커녕 남편에게 욕만 진탕 먹었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삼촌에 대한 소송까지 거짓으로 꾸민 것이 걸려 무고한 사람을 벌할 뻔한 것까지 그에 대한 죄를 물었어요. 그리고 삼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상태라 시모는 큰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위자료의 벌금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던 시모는 자신의 친언니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어서 한 방에 다 내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에 손을 댔고 며칠 만에 하양에 곤두박질쳐 다 잃었어요. 이런 시모의 사정을 알 수 있던 이유는 돼지 국밥집과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꽤 돈을 잘 벌고 있는 엄마에게 뻔뻔하게 돈을 빌리겠다며 찾아왔으니까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숙이고 들어왔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힘들다며 자신을 찾아온 시모가 너무도 괘씸해 대걸레 빠는 바가지에 가득 고여있던 물을 시모 면상에 뿌려버렸다고 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엄포를 빼놓지 않았고요. 시모는 그날 처량한 자신의 모습에 엉엉 울며 돌아갔다고 해요. 그 뒤로는 남편에게도 저와 엄마에게도 찾아오지 않았네요. 나귀는 샌님만 업신여긴다 라는 속담처럼 언제나 저와 엄마를 대하던 시모가 지금쯤은 반성하고 철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저와 엄마에게 자신이 잘난 것처럼 행동하던 시모가 자신의 언행들로 인해 낙목 공산 인생을 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조금 있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해본 난행고행을 겪으면서 배우는 경험들로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겪은 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는 삼촌 덕에 벌써 헬스장 체인점을 2개나 가진 사장님이 되었고, 돼지 국밥집도 삼촌의 도움을 받아 최근에 체인점을 오픈했답니다. 새로 오픈한 체인점은 엄마가 제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제가 맡게 되었고요.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네요. 거기다 저와 남편은 시부가 있을 때보다 더욱 부부 애정이 좋아졌어요. 시부는 시모와 살면서 언제나 의심하고 조마조마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없다고 마음 편해하셨고, 요즘에는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되셔서 이곳저곳 아름다운 볼거리를 찾아 여행을 다니십니다. 시모라는 빌런이 사라진 뒤 차츰차츰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 후 더욱 나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 제 가족이 언제나 합심해서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저보다 더욱 황당한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그런 분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